어제에 이어 오늘도 뉴욕 일원은 화씨 90도를 넘어서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체감온도가 100도에 육박하면서 마치 한여름 날씨를 방불케 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예상됩니다. 상원이 지난 2월부터 8차례 시도 끝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공화당 의원 4명이 이탈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연방법원이 뉴욕 이민법원에서의 이민자 단속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민법원에 출석했다 연방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0대 여성이 차에서 내리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700건이 넘는 반복되는 민원이 제기됐었지만 당국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산불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진화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피마는 연방 자금 지원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뉴욕 일원은 화씨 90도를 넘어서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체감온도가 100도에 육박하면서 마치 한여름 날씨를 방불케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밤부터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예보돼 있어 저지대 홍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뉴욕 일원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낮 뉴욕시 최고 기온은 화씨 93도, 섭씨 34도를 기록했으며 체감온도는 화씨 100도에 육박했습니다. 고온의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서 대기질 경보도 이어졌습니다. 뉴욕시는 코드레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쿨링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은 운동 등 격렬한 야외 활동을 제한하고 가급적 실내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더위는 오늘 밤 뉴욕 일원에 강한 뇌우가 내리면서 물러설 것으로 보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상공을 뒤덮고 있던 따뜻한 공기와 부딪히면서 한랭전선이 형성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강풍을 동반한 강한 뇌우로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 집중호우로 저지대 지역 홍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기온도 급강하해 내일 최고 기온은 화씨 64도, 섭씨 18도까지 내려갑니다. 금요일은 다시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지만 메모리얼 연휴 기간 맑았다 흐리다를 반복하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지난 2월부터 8차례 시도 끝에 통과됐는데요. 공화당 의원 4명이 이탈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연방 상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50표, 반대 4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란전 관련 전쟁 권한 결의안 표결은 지난 2월 첫 표결을 한 이후 이번이 8번째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작전에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신호를 처음으로 보여줬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 표결에서 주요 변수는 루이지애나를 지역구로 하는 공화당 빌 캐시디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캐시디 의원은 그간 한 번도 법안에 찬성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17일 실시된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도전자에게 패한 캐시디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캐시디 의원을 포함해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존 패터먼 의원만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계기로 지지율이 낮은 이란 전쟁에 대해 공화당이 입장 표명을 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표결은 절차적 성격의 예비 표결입니다.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 관문을 넘어야 법제화가 가능합니다.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재투표로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지난해부터 뉴욕의 이민법원에 출석을 했다가 연방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민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는데요. 연방법원이 뉴욕 이민법원에서의 이민자 단속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케빈 카스텔 뉴욕 남부 연방법원 판사는 어제 뉴욕시에 위치한 이민법원 3곳에서 이민당국 요원이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카스텔 판사의 판결은 뉴욕 내 이민단체들이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민법원 단속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지난해부터 뉴욕시에 위치한 이민법원의 IC 요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다가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들을 체포 구금하는 조치가 이어지자 이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IC 요원들이 공공안전이나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뉴욕시에 위치한 이민법원 내부에서 대부분의 이민자를 체포 대상으로 삼는 것을 금지합니다. 26 페더럴 플라자, 201 베릭 스트리트, 290 브로드웨이에 위치한 이민법원에서의 이민 단속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카스텔 판사는 이민법을 집행하는 데는 정부의 권한이 강력하다면서도 개인이 체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추방 절차에 참석하고 판사 앞에서 망명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1년 4월 내려진 조치에서 이미 법원 내 연방정부의 이민단속 집행 제한을 명시했다며 이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일원의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환영했습니다. 뉴욕 법률지원그룹은 이번 판결은 앞으로 이민법원 출석을 앞둔 수백 명의 이민자에게 안도감을 주는 소식이라 밝혔고 뉴욕 시민자유연맹도 무의미한 이민 단속이 영원히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수사 요원들이 캘리포니아 지역 이민자 권익단체 회원들의 자택과 사업장 등을 수색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이번 수색이 이민 단속 현장을 감시 기록해온 활동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국토안보 수사국 요원들은 지난 13일 오전 3시쯤 비영리 단체인 VC 대펜사 소속 회원들과 관련된 장소 4곳에서 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영장이 집행된 곳에는 해당 단체 자원봉사자 레오 마르티네스의 자택과 사업장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날 체포자는 없었지만 단체 회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단체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 등이 압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C 대펜사는 캘리포니아 벤투라 카운티 일대에서 IC 요원들의 단속 현장을 촬영하고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해온 단체입니다. 단체 측은 자신들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IC 단속 정보를 알리기 위한 합법적 감시 활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측은 이번 수색 사실을 인정하며 HSI가 반 IC 단체와 관련된 인물들을 대상으로 여러 건의 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해당 단체 일부 회원들은 과거 연방법 집행기관을 기습 공격하고 정부 재산을 훼손한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VC 대펜사 측은 이번 수색이 지속적인 괴롭힘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원들은 연방 요원들이 자신들을 집까지 따라오거나 단체 핫라인에 장난 전화를 거는 등 압박을 가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 측은 DHS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던 50대 여성이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사망했는데요. 올해에만 맨홀 관련 민원이 700건이나 접수되는 등 반복되는 민원 제기에도 당국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 5번가와 이스트 52번가 인근에서 56세 여성 도니케 고차이 씨가 도로 위에 열려있는 유지보수용 맨홀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차이 씨는 오후 11시 30분께 차량을 맨홀 바로 옆에 주차한 뒤 내리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여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명품 브랜드 매장과 고급 상점이 밀집한 뉴욕 중심 상권으로 트럼프타워에서 약 4블록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전력회사 콘 에디슨은 감시카메라 영상을 확인한 결과 사고 약 12분 전 대형 트럭이 맨홀 덮개 위를 지나가면서 뚜껑이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성명을 통해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무거운 차량 때문에 맨홀 덮개가 이탈할 수 있다며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 설명했습니다. 목격자 칼턴 우드는 뉴욕포스트에 여성이 차량에서 몇 걸음 떨어진 직후 맨홀 안으로 추락하는 장면을 봤다며 곧바로 달려가 911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성이 약 3에서 5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유가족은 맨홀 주변에 콘이나 경고 표지판, 차단 장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에는 올해 들어 열린 맨홀과 관련한 민원 요청이 7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진화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FEMA는 진화 작업을 위해 어제 연방 자금 지원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지난 18일 시미밸리에서 시작된 샌디 산불을 비롯해 버로 산불, 리버 산불 등 캘리포니아 지역의 8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특히 샌디 산불이 LA 카운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피령을 확대하고 소방 인력 투입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벤투라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현재 샌디 산불의 진화율은 5%로 1386에이커가 전소됐고 불길은 강풍을 타고 LA 카운티 쪽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아구라 힐스, 카라바사스, 히든 힐스, 체츠워스, 웨스트 힐스 등의 대피 경보를 발령했으며 주민 약 17,000명이 대피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택 7,461채가 산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에서 발생한 베인 산불은 어제 오전 11시 22분 센타아나강 하류 부근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산불은 600에이커를 태우며 확산 중이며 인근 지역엔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우리는 현재 확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진화작업 지원을 위해 LA 소방국 인력도 투입한 상태라 밝혔습니다. 게빈 뉴섬 가주 주지사도 산불 대응을 위해 이날 연방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고 피마는 즉각 지원금을 승인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의 수건 사업 해결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집중호우가 있을 때마다 물바다가 되는 원인이었던 빗물 하수관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한인시장과 시의원들은 갑작스런 무더위에도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보도에 김규진 기자입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세컨 스트리트, 에드셀 블러버드와 오크닌 애비뉴 구간에서 빗물 하수관을 매립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어제 오후 낮 기온이 95도를 넘어서고 체감 기온이 10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 중에도 펠팍 폴김시장과 시의원들이 공사 현장을 방문해 작업 진행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는 1가, 2가, 4가 그리고 하이랜드 애비뉴에 빗물 하수관이 없어 해마다 폭우가 쏟아지면 이 일대를 비롯해 타운 일부가 물바다가 되기를 반복했습니다. 폴김 시장은 타운의 수건 사업이던 하수관 확장 사업을 마침내 하게 됐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수도 지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너무 오래돼서 옛날 거는 막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새로 만든 다음에 지도를 만든 다음에 10년 안에 우리가 다른 하수도도 다른 수일 하수도도 그걸 업그레이드시키고 없으면 새로 집어넣고 그래서 그랜드 애비뉴도 지금 다 물이 모이는데 비가 모이는데 12인치 파이프인데 그걸 24인치로 더 크게 더 받아줄 수 있게 그걸 해서 한 10년 후에는 우리가 진짜 비가 보통 많이 오든가 그래도 홍수가 안 나기를 그걸 방지하려고 하고. 이번 사업은 연방 정부로부터 $300만 지원금을 유치해 가능하게 됐습니다. 폴김 시장은 일부에서 연방 정부 지원금은 향후 반환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돌고 있다며 정부 그랜트는 반환하는 성격의 지원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KBN 뉴스 김규진입니다. 여름철 강한 햇볕을 막기 위해 외출 시에 사용하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 대부분이 효과도 없고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영리 환경단체인 환경워킹그룹이 어제 발표한 2026년 자외선 차단제 가이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2,784개 제품 중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된 것은 20% 정도인 550개에 불과했습니다. 이 단체가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해 추천한 550개의 제품 중 497개는 주로 미네랄 성분으로 제조된 것들입니다. 미네랄 기반으로 제조된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의 진피층에 흡수되지 않아 피부 자극이나 독성을 거의 유발하지 않습니다. FDA가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미네랄은 산화아연과 이산화타이타늄 등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화학물질로 제조한 자외선 차단제는 53개의 제품만 추천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화학물질 기반 제품은 피부로 들어간 차단제가 자외선을 흡수해 열로 방출하는 화학 반응으로 작용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FDA는 지난 2019년 자외선 차단제에 흔히 사용되는 6개 화학물질은 단 하루만 사용해도 위험한 수준으로 인체 혈액에 흡수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크리스티 경매는 18일 뉴욕 록펠러 센터에서 열린 경매에서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거장 잭슨 폴록의 1948년작 넘버 7A가 1억 8,120만 달러에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폴록 작품의 경매 최고 기록 6,120만 달러를 크게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미술품 경매 사상 4번째로 높은 가격입니다.
작품 넘버 7A는 캔버스를 바닥에 눕히고 온몸을 사용해 물감을 붓고 흩뿌리는 폴록 특유의 액션 페인팅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로마니아 출신의 조각가 콘스탄틴 브랑쿠시의 작품도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청동 두상조각 다나이드는 1억 760만 달러에 판매되며 역시 브랑쿠시 최고 경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8일 현재 재개발이 한창인 사우스 브롱스 헌츠포인트 소재 더 페닌슐라 재개발구역에 위치한 시립 식료품점 입점 예정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중 이곳에 2호점을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장 크기는 2만 스퀘어피트 규모로 지역 주민들에게 매일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더 페닌슐라는 과거 뉴욕시 소년 구치소로 사용됐던 건물 부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100% 서민주택 740세대와 5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새로운 녹지 공간, 3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창업 등 중소기업을 위한 공간, 5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꾸며집니다. 뉴욕시 노인국이 어제 발표한 고령 뉴요커의 안전범죄, 학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노인 가운데 14.9%는 60세 이후 범죄 또는 노인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 경험이 있는 노인 중 51.4%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 노인국은 2011년 발표된 조사에서도 노인학대 피해자 24명 중 1명만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실제 피해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뉴욕시 노인 가운데 21.7%는 연령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11.9%는 직장에서, 12.3%는 대인관계에서 차별을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LG전자 미국 법인에서 근무했던 여성이 자신을 상대로 반복되는 여성 모욕적 언사와 적대적 근무 환경을 견디다 못해 퇴사했고 사측이 사실상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저지 연방법원에 지난 15일자로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LG전자 USA를 상대로 민권법 타이틀 7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또 LG전자 USA와 재직 당시 상급자 2명을 상대로 뉴저지주 차별금지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민권법 타이틀 7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입니다. 원고는 면접 당시 한 상급자가 자신의 몸과 가슴 부위를 부적절하게 쳐다봤고 입사 뒤 자신을 유치하다, 지저분하다고 부르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동포들이 고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발전을 가져오는 것 같다. 고국의 발전에 모두가 흐뭇해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기회를 만드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모든 발전과 힘은 국민들의 성실한 바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마도 우리 동포들께서 공감하실 겁니다. 내란 위기 속에서도 한국 국민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나요? 국민 모두가 참된 평화가 무엇이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일만이 아니라 늘 그래왔듯이 한국인들이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면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까지 올랐습니다. 한민족의 5천년의 역사를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어땠나요? 역사적으로 백성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근대사나 현대사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랬습니다. 독재 정권을 막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갈림길에 서 있을 때마다 국민들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4.19 혁명이라든가 5.18 민주화 운동이며 6월 민주항쟁은 위대한 국민들이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를 중심으로 일어났지만은 그 시작점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이룬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마치 광주나 호남인들만의 운동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를 기념하는 행사는 마치 호남인들만의 행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뉴욕, 뉴저지에서 개최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들이 그렇습니다. 호남향회, 호남파운데이션 이런 단체들만 참여를 하고 영남향회나 충청향회 등 다른 향회들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골프대회라든가 연말 행사 때면은 수많은 단체들의 이름이 지면이 넘치도록 후원을 하도록 하면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의 전환점을 만든 역사적인 행사를 어느 일부 특정 단체라든가 특정 지역의 단체들만이 주최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포들이라든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 아닐 겁니다. 또한 십수년간 기존 5.18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단체가 나타나서 우리가 정통입네 하면서 따로따로 개최하는 모습은 피 흘리며 이뤄낸 광주 민주화 정신이 왜곡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화를 위한 일이었지만은 진정한 정신은 분열이 아니라 화합이요, 욕심이 아니라 배려의 마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4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쌀쌀한 가운데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